자, 오늘은 고구마 탁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막걸리를 담그기 하루 전 영상입니다. 사전 준비를 미리 해줄 것인데 그중 처음으로 고구마를 미리 손질해주는 장면입니다. 고구마는 총 8kg을 껍질을 벗겨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찜기에 담아주고 쪄줄 것입니다. 레시피가 8kg라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죠. 말하기 무섭게 고구마가 충분히 쪄졌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무리 없이 들어가면 잘 익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고구마를 통에 옮겨 담아 으깨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으깨주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치대는 작업을 할 건데 뜨거우면 고구마가 잘 안 으깨지기 때문에 미리 해주는 것입니다. 만들기 전날 밤입니다. 찹쌀을 물에 충분히 씻겨준 뒤 하룻밤 불려줄 것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저처럼 작은 용기를 사용하면 물이 부족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물이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찹쌀을 충분히 불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용기에 물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찹쌀은 총 3kg을 사용하였습니다. 드디어 당일입니다. 곱게 간 맵쌀 1.5kg을 찜통에 쪄서 설기떡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맵쌀은 일반적으로 먹는 쌀을 말하는데 믹서기가 있어도 직접 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니 이미 갈려있는 것을 사거나 방앗간에 가셔서 갈아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상엔 없지만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설기떡은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찜통에 있던 물과 커피포트를 이용하여 3리터를 만들어서 풀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기떡이 잘 안 풀리면 나중에 막걸리에서 신맛이 날 수 있으니 정성을 다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이 풀리고 물이 없어져 더 이상 풀어주기 힘들어지면 설기떡을 옆에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기떡을 식히는 동안 시간 절약을 위해 누룩을 섞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사오는 큰 원형 모양의 누룩은 딱딱하고 섞기 불편하기 때문에 분쇄를 해줄 것입니다. 저처럼 무식한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딱딱해서 분쇄기를 사용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믹서기가 있다면 믹서기를 사용하시고 더욱 좋은 방법은 이미 분쇄가 된 누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700g을 사용하였는데 누룩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적게 들어가면 신맛이 나거나 발효가 안 될 수 있으니 넉넉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태가 안 좋은 누룩을 사용하시면 마찬가지로 신맛이 심하게 날 수도 있으니 기왕 사는 거 좋은 누룩을 사시길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신맛이 나는 게 술을 빚는 게 괜히 정성인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누룩을 곱게 분쇄해 주시고 바로 미리 씻어둔 찜통에 전날 불려둔 찹쌀을 넣어 고두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찹쌀을 넣을 때는 평평하게 고루고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찹쌀은 이제 찜통이 알아서 고두밥을 만들어 줄 것이니 저는 식혀둔 설기떡을 누룩과 섞어 줄 것입니다. 분쇄한 누룩에서 청국장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건강에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 무시해 주시고 저는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식어서 잘 안 섞이지만 최대한 섞어 주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치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힘을 덜 빼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밑술이라고 부릅니다. 막걸리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엇을 첨가한지에 따라 여러 종류의 탁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밑술은 잠시 옆으로 치워 두시고 이제 미리 찜통에 넣어둔 찹쌀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찹쌀은 전 국민이 좋아하는 꼬들밥과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쪄주시면 되는데 확인해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입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입 드셔보셨을 때 먹음직스러우면 완성된 상태이고 색깔은 아이보리빛이 나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고두밥은 널찍한 쟁반에 옮겨서 한 번에 식혀주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쟁반이 없다면 최대한 평평한 다른 것에 식혀주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고두밥을 다 옮기셨다면은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걱으로 약간의 숨구멍을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식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뒤집으셔서 골고루 식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시면 재료 준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영상 앞부분에 나왔던 장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할 행동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한 대야에 모아주고 치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무장갑을 끼고 재료를 준비했지만 옆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손맛을 강조하셔서 손을 깨끗이 씻고 맨손으로 치대는 과정을 가져보았습니다. 치대실 때는 혹시라도 뭉쳐있는 떡이나 고구마가 안 생기도록 정성을 다해서 치대주시면 되시고 할머니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잘 치대면 잘 치댈수록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레시피는 조선 셰프 서유구 술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고구마 탁주의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 보았는데, 이 책에는 술을 정성으로 빚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술을 빚는 방법과 좋은 내용이 있으니 술 만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치대 주셨다면은 한번 끓여 식힌 물 5리터를 부어서 같이 치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밑술을 치대는 과정을 약 20분, 물을 섞고 치대는 과정을 약 15분 정도 가졌는데 중간에 지치기도 했지만 맛있는 막걸리를 위해서 조금 더 참고 치대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죽과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죽보다는 조금 더 묽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냄새는 누룩 때문인지 기분 때문인지 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술은 미리 소독해둔 항아리에 옮겨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집에 항아리가 있어서 사용했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리병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항아리가 없으신 분들은 유리병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보니 막걸리를 만들어 먹어볼만 합니다. 다만 양 조절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네요. 저는 뒷정리를 할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렇게 항아리에 다 넣으시면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발효시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천을 올리시고 영상에는 없지만 고무줄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약 10일 후 영상입니다.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발효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잠시 조용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자, 최종적으로 저는 20일 정도 발효를 하고 어느 정도만 따로 빼서 삼배천으로 찌꺼기와 술을 분리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삼배천에다가 막걸리를 부어주고 고무줄로 입구를 막아 온 힘을 다해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당량을 짤 때는 말이죠. 잠시 감상해 보시죠. 막걸리의 양이 늘어나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짜주시면은 미리 준비해둔 병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옮기면서 한 입 먹어보았는데 고구마가 들어가서 달달한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씁쓸하면서도 약간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시큼한 맛은 발효 중 나오는 젖산균 때문이니 쉬어버린 게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막걸리는 단맛을 위해 첨가물을 넣는 곳도 있다고 하니 단맛이 필요하신 분들은 꿀이나 사이다랑 같이 드시면 좋고, 일반 막걸리보다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게 제 취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구마 막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없어서 집에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는 클로즈업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